그 브랜드가 되려면은 이 구매 대행을 하는 내 집에 사람을 모아야 된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구매 대행한 상품들을 다른 플랫폼에서 단품으로 팔잖아요. 이게 낙감하잖아요. 그럼 구매 대행을 하면서 브랜드가 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구매 대행을 하는 상품들을 내 가게에 모아서 사람들이 이리 오게 만들어야 해요. 이리 오게 만들어서 그 가게에 붙은 그 이름이 프리미엄이 붙어야 돼. 제 강의 들으신 분 다 아시겠죠?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이 이리 와요? 용도가 있어야지 오죠. 용도가 있으려면은 좁고 진한 포지셔닝이 있어야지 내 가게에. 예를 들어가지고 뭐 특별 브랜드만 전문으로 판다든지 아니면 특별 용도를 내가 좁힌다든지 아니면은 특별 디자인만 모은다든지. 한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헬란 카민스키인가요? 이게 밀짚 모자 있잖아요. 여자의 밀짚 모자. 그런 스타일의 물건을 제일 많이 파는 곳. 해외 소싱한 상품들 가지고는 이 정도 구색을 못 갖춰요. 예를 들어 가지고 잠옷인데 그냥 잠옷을 모은 구매 대행 사이트. 뭐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더 좁게 가야 돼. 조금 럭셔리한 드레시한 잠옷 혹은 이너웨어가 제일 많은 곳. 그럼 구색이 쫙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좁고 진하게 가두리를 쳐놓고 상품을 구색을 갖춰야지만 사람들이 이리 온단 말이에요. 이리 오고 아 여기는 고급스러운 잠옷 살 때 와야 되겠다. 여기 구색이 제일 많네. 그리고 머릿속에 기억을 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붙은 그 제목을. 그래서 구매 대행을 파는 그 가게 이름이 브랜드가 되는 게 두 번째 전략인데 이거를 하려면은 믹스를 해야 돼. 구매 대행도. 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밀짚 모자를 내가 파는 제일 많이 파는 우리나라에서 1등 사이트가 되겠다. 돈 하나도 안 들이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얼굴 상품이 있어야 돼요. 얼굴 구매 대행이. 그러면은 밀짚 모자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밀짚 모자를 찾는 사람들이 1순위로 인정하는 브랜드를 내가 제일 많이 갖고 있어야 돼. 그럼 그게 카민스키다. 그러면 카민스키만큼은 내가 온갖 사이트를 전 세계를 다 뒤져가지고 카민스키의 모델을 다 갖춰야 돼. 근데 카민스키는 이거 구매 대행하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가격을 망가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아무리 많이 갖춰봤자 마진을 많이 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돈을 못 벌지만 제 상품 믹스를 배우신 분들은 얼굴 상품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잖아요. 그래서 카민스키가 쫙 깔려 있어야지만 아 여기는 밀짚 모자 1등이라 하고 내가 인정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카민스키가 있어. 그 다음에 내가 뭘 할 수가 있냐면은 카민스키로 내가 인정을 받으면은 카민스키가 아닌 무명 브랜드를 내가 옆에다 팔면은 사람들이 카민스키가 옆에 있기 때문에 아 얘도 카민스키급 브랜드인가 보다 하고 그때 내가 그걸 인지를 해요. 근데 만약에 카민스키를 인정을 못 받고 이런 듣보잡 브랜드가 아무리 해외에서 유명하더라도 이런 밀짚 모자 브랜드를 내가 구매 대행을 해서 팔면 아무도 이걸 안 사. 사람들이 모르니까. 카민스키를 국내 1등으로 쫙 깔아놓은 상태에서 옆에 브랜드 B, C, D를 내가 구매 대행을 해가지고 꽂으면은 얘가 덩달아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덩달아 나가면 한 단계 더 나가가지고 중국 브랜드도 많아요. 구매 대행으로 갖고 올 수 있는 이런 밀짚 모자가. 이것도 마찬가지지. 이런 카민스키나 아니면 해외에 그런 카민스키급의 무명 브랜드가 있는 상태에서 중국 브랜드를 팔아야지 얘가 팔리는 거예요. 얘가 없이 얘만 하면 아무도 안 팔리겠지. 얘는 더 마진이 좋겠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진짜 확실한 상품은 내가 한두 개를 찍어가지고 이거는 해외 소싱을 해가지고 공장에서 만들어서 이건 당일 배송으로 팔아. 위에다 놓고. 그러면 돈은 이제 이걸로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탑 포지셔닝을 하더라도 구매 대행을 가지고 제가 이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구매 대행하고 해외 소싱하고 구매 대행도 어려운 구매 대행, 쉬운 구매 대행, 중국 거, 유럽 거를 다 믹스해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최적의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남자 옷을 한다? 뭐 다 할 수 있어요. 스키옷, 남자 옷. 그럼 일단은 내 샵 포지셔닝을 좁고 명확하게 만들어야지. 이 샵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이거는 뭐 몇 천억짜리 회사인 거고 좁게가 돼, 아주 좁게. 그러니까 남자 옷 중에서도 저 같으면 예를 들어가지고 뭐 11T다. 11T 아는 사람만. 왜냐면 요즘 애들이 찾는 게 보렐리, 뭐 루이지아 보렐리 이런 식으로 국내에 매니아가 있는 옷이 있단 말이에요. 남자 옷을 팔 때. 그럼 그것만큼은 쫙 깔아놓으면은 보렐리를 찾는 애들이 쫙 오겠지 여기. 그럼 보렐리가 아닌 처음 보는 브랜드를 팔더라도 이걸 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중국 거 넣고 내 소싱한 거 넣고. 그럼 이 보렐리까지 내가 알았는데 보렐리 옆에 있는 브랜드들은 무명 브랜드 어떻게 알아요? 이건 뭐냐? 해외에 이런 편집샵들이 많아요. 작고 진한 편집샵들이 다 인스타에 장사하는 애들. 걔네들 사이트에 가면은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아는 보렐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가지고 골프용품이다 그러면 뭐 G4 뭐 이런 급들은 이제 얼굴 상품 구매 대행 브랜드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편집샵에 가보면은 이런 G4나 뭐 보렐리나 뭐 11T 이런 거를 파는 애들을 보면 그 옆에 내가 몰랐던 해외 브랜드들이 많아요. 그 편집샵 안에. 그럼 그거를 참고 삼아가지고 걔를 구매 대행해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팔 때 이것도 팔리는 거지. 그 다음에 실제 매출은 내가 해외 소싱한 한두 아이템을 여기 섞어가지고 얘는 오늘 배송. 마진은 여기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번도 마찬가지인데 3번 얘기는 이제 워낙 부치가 큰 얘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상품 단품이든 아니면 공장이든 해외 브랜드 혹은 중국을 절대로 바이어가 해외 소싱을 하지 않는 아이템을 독점으로 구매 대행을 해라. 현재 우리나라의 패들보드 같은 경우는 바로 이 모델로 지금 다 구매 대행 독점으로 다 깔렸어요. 오토바이 악세사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벽지인데 이렇게 고급스러운 벽지를 파는 이제 유럽 브랜드들도 지금 한국의 업체가 독점으로 구매 대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과거에는 이런 공장이나 해외 브랜드나 이런 아이템 베이스로 독점 구매 대행을 하는 게 금시초문의 일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시장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속속들이 늘어나고 있다. 바꿔 얘기해가지고 이것도 깃발 꽂는 장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3번 얘기는 워낙 큰 이야기고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는 게 어떻게 공장한테 구매 대행 독점을 설득하냐, 어떻게 브랜드한테 구매 대행 얘기를 꺼내느냐. 이야기는 상당히 복잡하고 값어치가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따로 콘텐츠를 더 준비한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의외로 해외 브랜드를 갖고 와가지고 장사를 크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믹스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해외 소싱은 브랜드를 위한 방법이다? 아니죠. 해외 소싱을 하면서 보따리도 가능한 거예요. 브랜드도 가능하고. 그리고 구매 대행도 보따리도 되지만 아까 설명드린 이런 2번을 통해 가지고 브랜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오해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소싱은 나중에 뭐 내가 장사가 컸을 때 큰 돈 들여가지고 브랜드 할 때나 하는 거다. 아니라는 거예요. 해외 소싱이 브랜드도 할 수도 있고 보따리 할 수도 있고 오히려 보따리 하기가 해외 소싱이 더 쉽죠. 그리고 구매 대행도 무시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브랜딩한 아이템이 있다면은 이걸 가지고 내 브랜딩을 하는 그 서포팅하는 역할을 쓸 수도 있고 만약에 내가 상품 포지셔닝을 할 줄 안다면은 그 샵 브랜딩을 만드는데 아주 크리티컬한 역할로 구매 대행에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구매 대행으로 독점해서 브랜드를 갖고 온다. 그러면 이 브랜드를 내가 한국의 레프레젠테티브가 되는 거죠. 에이전시가 되는 거죠. 어쨌든 독점이니까. 그러니까 구매 대행도 브랜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기존에 전혀 없던 내용이고 제가 이제 중간중간 라이브에서 뭐 이렇게 스팟스팟으로 얘기한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배경부터 쭉 꿰서 설명을 한 번에 드린 건 오늘이 처음인 것 같고 처음 설명드리다 보니까 뭐 순서라든지 뭐 로직이 약간 좀 점핑도 있고 뭐 이렇게 순서가 바뀐 것도 있고 좀 그런데 그건 여러분들이 이해 좀 하시고 중요한 내용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업그레이드된 버전이고 리바이즈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제 강의 들으셨던 분들, 특히 오프라인에서 제 상담하셨던 분들의 미진한 부분들이 오늘 강의로 많이 해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강의를 이해하시려면은 사실 제 온라인 창업 마스터 클래스에 있는 내용들 다 이해를 하셔야지 이걸 이해하시는 거지. 그 내용들에 대한 개념이 없이 이것만 이해하시면 이제 질문들이 너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개념들이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포지셔닝이라든지 브랜딩이라든지 시장 조사하는 거라든지 뭐 소싱처 뭐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을 다 아는 상태에서 그걸 어떻게 꿰느냐에 대한 내용이에요. 오늘 날짜에 맞게, 앞으로에 맞게. 그러니까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은 기본 내용들이 사실 앞에 너무 많거든. 어떻게 내가 사와야 돼, 뭐 어떻게 접촉해야 돼. 이것도 사실 기존 강의를 다 들으셔야지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제가 설명드린 수많은 내용들을 2022, 23, 24 앞으로의 현실에 맞게 제가 최적화를 시켜가지고 오늘 이 강의를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준비할 건 뭐냐면요. 두 가지예요. 오늘 이 강의를 더 많은 분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제가 조금 정리하는 부분이 하나인 거고 두 번째가 뭐냐. 사례를 제가 드릴 거예요. 사례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현재 한국에서 런칭해서 성공하는 그 브랜드에 대한 사례가 첫 번째. 두 번째 사례가 중요하죠. 두 번째 사례가 뭐냐? 아이템이에요. 아까 제가 이 안경을 얘기했죠. 그럼 그 이 안경을 쓰고 제가 해외 사이트를 보고 소싱할 아이템을 알리바바나 캔톤이라든지 이런 공장에서 찾아서 그걸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게 두 번째 사례예요. 두 가지라고 했죠. 이 강의 내용을 쉽게 설명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사례인데
사례는 이 과정을 거친 국내 브랜드를 찾아서 소개하는 게 첫 번째 사례. 두 번째는 아이템.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아이템을 제가 찾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마켓 리서치 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제가 줄 숙제가 이 두 가지 숙제예요. 하나는 이걸 하고 있는 브랜드를 더 많이 카테고리별로 찾아가지고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여러분들한테 사례로 보여드리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아이템이에요. 공장 전문까지 찾아가지고. 그래서 이 사례는 아마 제 내년에 강의로 나오지 않을까. 제가 중간중간에 사례에 대한 어떤 힌트라든지 뭐 좋은 사례가 있으면 유튜브에 설명드리고 이 사례를 카테고리별로 다 모아가지고 뭐 몇백 개씩 모아가지고 강의를 만들면은 사실 그 강의는 정말 말이 되겠죠. 오늘 제가 한 강의가 이거 아니에요? 작은 브랜드를 위한 책 실제로 개인셀러가 앞으로 해야 될 미래, 구매 대행의 미래, 해외 소싱의 미래, 넥스트를 얘기하는 거죠. 넥스트인데 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될 그 스텝을 얘기하는 거죠. 제가 그 초대 손님 뭐 이런 거 얘기 안 하는 게 뭐냐면요. 장사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요. 제가 여기에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제가 한 걸로 성공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망하던 실패든 간에 제가 거기에 일부 도움이라든지 일부 역할은 했겠지만 본인이 성공하고 본인이 실패한 건 본인이 잘한 게 훨씬 많은데 그게 왜 제 강의 들었다고 성공했다고 앉혀놓고 뭐 얼마 팔았을까요? 얼마 벌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냐는 거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례를 자꾸 드나? 본인의 컨텐츠 얘기를 어느 순간에 멈추고 갑자기 사례로만 컨텐츠를 채워지나? 분석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왜 저렇게 가나? 정답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죠. 마케팅 얘기는 그러니까 이거죠. 안 되는 거를 되게 하려면 마케팅이 200, 300이 필요하지만 되는 아이템을 되게 하려면 마케팅이 남들 하는 수준만 하면 되는 거예요. 대부분이 안 되는 물건을 되게 하려고 안 되는 물건을 브랜드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뭐 퍼스널 브랜딩을 해라, 뭐 광고비를 태워라, 뭐 꼼수를 부려라, 뭐 최저가를 맞춰라, 뭐 노출을 어떻게 해라 이런 로직이 나오는 거예요. 테크트리 뭐 이런 것들이. 이게 차이를 이해하셔야 돼요. 될 물건을 소싱을 하면은 중간만 하면 돼요. 중간이 뭐예요? 외주 주면 돼요. 그러니까 외주 줘가지고도 안 팔릴 물건은 사실 이 물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물건이 사실 마케팅이 100점 만점에 2, 300이 붙으면 잘 팔리거든요. 그러니까 2, 300을 되려고 노력을 하는데 거기서 고생길이 열리는 거예요. 절대로 마케팅은요. 제가 딴 강의도 얘기했지만 2, 300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건 타고난 거고 또 이런 업체를 만난 거는 운이에요. 저는 지난 20 몇 년간 장사하면서 이런 마케팅 업체를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순서, 물건 소싱에 대한 걱정을 먼저 끝내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포트폴리오를 잘 만들어서 낙가마하고 보따리하고 브랜드가 되는 트랙을 두 개를 잘 섞어서 여유 있게 진행을 하셔라. 아까 누가 질문 잘했어요. 배럴을 찾는 것도 인사이트든지 감각이 있어야 찾지 않겠냐. 아무리 해외 사이트를 보더라도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내가 배럴을 남들보다 잘 찾을 수 있는 카테고리에서 장사를 해야 된다. 사실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죠. 물론 이제 해외 사이트 보면은 뭐 있긴 있는데 그걸 알아보려면은 아무리 안경을 써도 배러가 보여야지 그게 보일 거 아니에요. 배러인지 아닌지는. 그래서 그건 내가 좀 익숙하거나 한국에서 그 물건을 많이 샀거나 그런 분야에서 해야지 남들보다 더 빨리 하겠죠. 고민 많이 해보세요. 제가 아주 큰 화두를 던지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